199페이지 그죠? 등기 절차 총론이라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설명이 등기 신청 절차예요. 개략적으로 갑니다. 등기 절차 개시 보세요. 당사자가 와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청이죠.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고, 오늘 지금 방금 드린 요 등기 신청서를 쓰고 당사자들이 그죠? 법무사한테 맡겨서 주로 등기하는데 안 맡겨도 되는 직접 하는 방법 오늘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200페이지 참 관공서가 하면 여러분 촉탁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가 우리 지적에서도 배웠죠. 촉탁 등기. 우리가 가서 등기해 달라 그러면 신청이고, 관공서가 하면 촉탁입니다. 촉탁인데 앞전에 이런 문제 한번 우리가 물었었어요. 28회 때. 여기 지금 문제는 빠졌는데 나중에 할 겁니다. 촉탁 등기 하면 여러분 관공서가 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는 나중에 이거 나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우편으로 있죠. 이거를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그건 등기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촉탁으로 할 때는 국가가 이건 우편으로도 돼요. 그런 거를 작년에 촉탁 등기 물었던 게 아주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 이게 신청 촉탁,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예외가 넘겼어, 그죠? 또 202페이지 신청주의 예외, 거기 보세요. 신청주의 예외 보시면 등기관들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있고요. 직권. 이것도 우리 했죠. 등기관들이 신청 없어도, 방금 앞 시간에도 여러분 이거 했죠. 들어보세요.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를 등기했다면 당연 뭐라 그랬죠? 무효인 걸 등기했으니까 그런 등기를 발견하면 직권 뭐 시켜야 된다? 말소. 그런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20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뭐에 의해서 등기한다? 명령. 이 명령은요, 우리가 이의신청 그 등기 끝에 있습니다. 등기관 처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심판해서 그게 받아들이면 등기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게 법원의 명령.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여러분 보세요. 등기 개시는 신청, 촉탁, 그 다음 이제 예외가 직권, 명령,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되고, 자, 등기 신청으로 들어가서 203페이지 그죠? 그 밑에 앞에 내용은 빼고 바로 넘기시면은 그 20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등기 신청의 적격이라고 써놓고요. 이게 요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에 요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지 요거를 묻는 건데, 그 우측에 있죠. 205페이지 보시면 크게 보십시오.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게 있고, 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안 되는 게 있는데, 자연인 크게 갑니다.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 해서 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단체입니다. 단체고, 문제 있죠, 여러분. 205페이지 맨 밑에 그 중요 기출 문제. 요게 작년에 28회 때 나왔던 건데 전체 설명하고 요 문제 풀어드릴 겁니다. 넘겨보시면 등기 신청 적격이 부정되는 거는 요 이름으로 등기 안 되는 겁니다. 태아, 민법상 조합, 학교, 읍면동리 이렇게 이제 써놓고, 우측에 그 표도 있습니다, 여러분. 207페이지 그 표 보십시오. 좌측에는 O, 우측에는 X인데 이거 앞에 있는 설명을, O는 지금 설명 들어갑니다. 요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고 X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설명은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요 표에 있는 OX 요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요. 거기 좌측에 O 보시면 자연인, 외국인. 그럼 자연인은 법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 우리 다 뭐죠? 우리는 다 법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자연인입니다. 알겠죠? 사람을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자연인. 앞으로 옆 사람 부를 때 어이 자연인 그래 불러셔야 돼. 사람은 다 뭐다? 자연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부동산 소유하면 뭐 우리 자연인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 다 아시죠? 외국인 보세요. 이거는 외국인도 부동산 시장이 그죠? 우리 부동산 뭐 다 이 개방이 돼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부동산 취득을 하면 외국인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죠. 외국인 토지법 배우셨습니다. 중개사법에. 외국인이 건물은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뭐를 취득할 때는요, 토지.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있죠. 거기에 따라 원칙은 시군 구청장한테 가서 신고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군사보호구역 이런 곳에 있는 토지는 외국인이 취득하려면요, 그건 뭐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배우셨죠? 그건 중개사법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외국인 토지법 묻는 문제가 가끔씩 이제 나오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이제 등기를 하는데 남한 지역의 면적입니다. 북한 빼고도 그죠? 남한 지역의 토지 전체 면적의 작년 기준으로 약 0.2%가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0.2%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입니다. 이게 우리 남한 지역에 이게 외국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와서 요즘 중국 사람들도 땅 많이 삽니다. 요즘 제주도 땅, 최근에 이런 제주도 쪽에 관광지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땅 많이 샀다 그런 이야기 하죠. 외국인 명의로 우리 뭐 K2도 외국인들 많이 있지만은 외국인이 소유자, 이거는 뭐 실무입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가 될 때 우리는 그냥 뭐 홍길동 이렇게 등기하지만 소유자 그죠? 홍길동 스미스인데 이 스미스가 이게 어느 나라 스미스냐 이게 이번에 올림픽에도 스미스들 많이 왔죠. 이게 미국 스미스냐 영국 스미스냐 독일 스미스냐 모르죠. 그죠? 스미스가. 그래서 실무에 가면 이건 뭐 그냥 알고만 계세요. 국적을 표기하게 돼 있어요. 외국인은 미국은 꼭 또 저가 이래요. 미합중국인 그래요. 미국인 아니고 미합중국인 USA. 이거 중국인 아니에요. 무슨 중국인? 미합중국인이에요. 영국인이면 그냥 영국인인데 중국인이면 그냥 중국인 시진핑 이렇게 써요. 네, 미합중국인 이렇게 써요. 이게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도 등기된다 그죠? 스미스 이름으로 등기된다. 여기는 제가 잘 모르는데 K2 저기는 서울 지금 미군들이 이제 전부 저기 우리 평택 쪽에 여러분 미군 기지로 통합되죠. 중요한 것만 놔두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통합돼 가는데 기존에 서울에 용산, 동두천 이런 데 미군 기지 있죠. 여기처럼 거기 가면 미군 애들이 나오잖아요. 밖으로 영외 생활하려고 나와요. 그럼 원룸, 투룸 이런 거를 렌탈하러 나와요. 렌탈하러 나온다고 걔들 세게 받아요. 그리고 옵션을 많이 걸어줘요. 그 TV, 냉장고, 뭐 세탁기 다 그거 걸어줘야 돼. 걔들은 몸만 나오니까 세게 받아요. 그럼 미군 애들하고 중개하려면 영어도 좀 돼야 되죠.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10년 영어 공부했는데 여러분 풀리서 왔나? 말이 안 나와. 그쪽 가면요 그 영어 배워가지고 미군 애들하고 이 렌탈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룸 같은 거 이거 있죠. 원룸 이런 거를 빌려주거든요. 걔들 부대에서 그 지원해 주니까 주거비를 세게 줘요. 우리 30만 원짜리 걔들한테 4, 50만 원 받아요. 걔들한테는.
옵션을 다 걸어줘야 되고 그런 애들하고도 중계를 해요. 그거 전문적으로 또 동두천에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영어가 아니고 이제 그 중계하는 영어를 또 배우죠, 그죠? 자연인인데 여러분 민법에 자 보세요. 자연인이면 의사 능력이 있든 없든 행위 제한 능력자 있죠, 여러분.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 옛날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 다 등기됩니다.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다? 등기.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최연소가 3살짜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물론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등록하고 관리해 주는데 요 아이가 갖고 있는 집이 작년 기준입니다. 지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23채를 갖고 있어요. 23채가 저 아이의 이름으로 뭐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미성년자 시절부터 다 저렇게 넘기고 합니다. 물론 부모가 하는데도 이 아이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미리.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어린이날도 나올 거고 좀 이따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1가구 2주택자 있죠. 뭐 대통령이고 뭐고 장관이 그거는 뭐 집 2채 가진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대한민국의 주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개인입니다. 법인 말고 삼성, 현대 이런 법인 말고, 그죠? 개인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사람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1600채를 갖고 있습니다. 혼자 1600채. 이게 랭킹 1위입니다. 더 늘어났죠. 전부 임대해가지고 이거 다시 임대료 받아가지고 다시 집 사고 오른 거 있죠. 임대 의무 기간이 평균 5년짜리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럼 저거 집 사가지고요, 그럼 저 아파트 사가지고 5년간 임대하고 팔면은 양도세 면제예요. 내가 주거는 2년 거주, 2년 보유, 2년 거주 팔면 양도세 면제죠. 그와 같이 임대 아파트는 2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그러면 5년 지난 거는 또 팝니다. 양도세 면제니까. 올랐죠, 또 집값이, 그죠? 특히 수도권에는 그런 게 많죠. 자, 이 사람 30년 전에 1987, 8년경에 집 한 채 갖고 있었는데요. 한 채 갖고 있었는데 30년 만에 1600채로 불린 겁니다. 딱 1분 만에 설명드립니다. 한 채 가지고 1600채 만드는 방법을. 3억짜리는 되나?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 3억은 돼요? 팝시다. 오늘 가서 3억짜리를 팝니다, 여러분. 3억짜리 집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대구는 저기 시내 있죠. 반월당 중앙로 이쪽에 동대구역 부근 이제 가면, 서울은 신림역, 신도림, 그 다음에 저기 신촌 대학가 인데 가면 1억에 원룸입니다. 원룸 1억에 4채 주는 데가 있어요. 원룸 1억에 4채를 판다고. 2,500밖에 안 해요. 작은 거 원룸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3억짜리 4집을 팔면 1억에 몇 채 삽니다? 4채를 사요. 그러면 몇 채 사죠? 12채를 삽니다. 이거요. 여기도 있죠. 원룸들 많잖아요. 여기도 우리도 100에 제일 싼 거 100에 30, 20짜리도 있죠. 서울은 100에 20은 잘 없고 대부분 100, 200에 30, 200에
200에 30이면 관리비 5만 원 또 받아요, 여러분. 근데 관리비 5만 원 받는 거는 그건 세예요, 세. 언론에도 보도됐죠. 관리비 5만 원 받는 게 그게 월세지 관리비가 아니에요.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를 해주지만 원룸은 관리를 안 해줘요. 아줌마가 와서 청소 한번 하고 가요, 하루에. 복도만 닦고 가요, 아줌마가 파트타임으로. 근데 그 관리비 5만 원이 월세예요, 월세. 근데 35만 원 받으면 비싸니까 30에 5만 원, 관리비 5만 원. 근데 30만 원 받는다 합시다. 12채가 여러분 아무리 역세권이라도 공실이 생깁니다. 그죠? 공실이 10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10채. 2채는 뭐 원룸은 막 매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10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얼마 받아요? 30만 원이니까 3, 알겠죠? 3억짜리 아파트를 여러분, 저 3억짜리 아파트를 천에 월 300달러면, 월세 300달러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누가 들어옵니까 300에? 내 봉급이 250만 원 받는데, 그죠? 무슨 논리인지 아시죠? 3억짜리 아파트를 월세 내면 50 받으면 많이 받아요. 5천에 50. 그것도 세요, 그죠? 근데 원룸화 시키면 300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300이. 이거 1년 받아가지고요, 또 한 채 사고 2채 살 수 있습니다. 왜? 대출 끼면. 대출 아무리 규제해도 대출 40%, 50% 규제해도 이건 오피스텔형이니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이 안 돼.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려나갑니다. 배정의 법칙 아시죠? 배정의 법칙. 한 채를 팔아가지고 2채 사고, 2채를 오르면 팔아서 4채 사고, 대출 끼고, 4채가 8채 되고, 8채가 16채 되면서 30년 만에 한 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1600채를 만든 겁니다. 이 1600채 안에는 반 이상이 원룸 투룸입니다. 왜 원룸 투룸인지 아시죠? 그래야 임대료가 잘 나오니까. 원룸 투룸이 임대료가 잘 나오니까. 임대료가. 알겠죠? 물론 공실이 생기죠. 공실 생긴다는 거 다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12채 중에 한 8채만 나가고 4채는 계속 공실로 돌아도 240만 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왜 안 하느냐?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이거 왜 안 하느냐? 여자들은 위험하니까 안 하죠. 여자들은 그냥 집 하나 갖고 그냥 막 밥이나 먹고 살자고 막. 제가 집에 갔어요. 3억짜리가 서울 가면 여러분, 대구 3억짜리 아파트가 서울 가면 6억 가잖아요. 여름 집 그거 들고 이거 내일 서울 갔다 던져놓으면 6억 간다고. 서울 갔다 놓으면 강남 가면 10억 가요. 근데 6억짜리 아파트 팔면 몇 채 삽니까? 24채 살 수 있어요. 이걸 하자고 우리 집에 그 딸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한참 쳐다봐요. 뭐 잘못 묻나?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그죠? 이 모험을 안 해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니면서 초역세권 있죠, 여러분. 여의도, 서울 신촌, 강남역, 신도림, 신림, 여기는 이게 공실이 적어요. 거기 가서 사야 된다. 그러면 싸다고요. 싸다고 저 안심 가서 원룸 통으로 있죠. 12개 12통으로 사놓으면 2채 나가고 10개 공실이에요. 그죠? 여기 안심에 사면 저기 들어가야 돼. 동대구역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불린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불린 거 30년 만에. 예. 이제는 천문학. 이게 이 사람이 앞전에 작년 1600 이제 그 앞전해 1300채를 가졌었거든요. 1년에 몇 채 불린 겁니다. 1년에 300채 불린 거예요. 오른 거는 임대 기간 끝나고 오른 거 팔고 또 대출 받고 끼고 사고 전부 이자 털고 그 세금 있죠. 임대사업자 세금 털라고 전부 대출 받아요. 대출 받는다고요. 이거를 지금만요. 이 사람 1600이 지 집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1600채가 수도권에 아니면 대구 시내에 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직원만 20명이 넘습니다. 직원만 이렇게 앉아 있어. 자기 담당하는 호수가 있어요.
나눠준다고. 개인마다 20째, 요 안에 20채씩 30째 나눠줘가지고 70만 원에 아침에 와가지고 70만 원. 오른 거 뭐 이 시세 있죠. 직원들이 시세 이거 다 조사하고 그날 해가지고 오른 거 있죠. 팔아. 두 채 사 가서. 그죠? 이건 그냥 이것만 지시한다고. 예. 어린이날 기념으로 5월 5일 날 여러분 5월 첫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5월 어린이날 기념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13세 미만 초등학생 기준 주식 부자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작년에도 발표했고 해마다 1위부터 10위인데 7위까지가 7명. 요 1위부터 7위까지가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손자 손녀 7명인데 7명한테 재작년에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재작년에 주식 7살짜리 9살 10살 제일 나이 많은 게 12살인가 그래요. 7명한테 손자 손녀한테 주식 1,000억씩 정리해 줬습니다. 1,000억씩 정려세 다 내고 할아버지가 정려세 300억씩 내야 됩니다. 1,000억을 주려면 300억을 내야 된다고. 30% 300억씩 다 내주고 1,000억씩 정리해 줘가지고 자들이 랭킹 1위부터 7위까지입니다. 76억을 주식 76억을 가진 12살짜리 GS그룹 부회장 아들이 1위를 달리다가 야들 나타나는 바람에 가는 저 뒤로 밀렸어요. 재작년에요. 그 전해에 한미약품 약 수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주식이 한 주당 5만원 6만원 하던 게 60만원 갚았습니다. 60만원 갔다고 10배 올라가지고. 그때 한미약품 주식 사는 사람들 다 돈 벌었죠. 이 사람도 벌었고 회장도. 재산이 2천억이었는데 주식이 10배 올라버리니까 2조가 돼버렸죠. 2조가 재산이, 이 회장 재산이. 그래서 자기 손자 손녀한테 1,000억씩 나눠줘 버린 겁니다. 작년에 한미약품이 그 이제 약이 안 팔려가지고 또 캔슬되고 뭐 계약 잘못해서 그 신약 개발 안 되고 해가지고 주식이 반토막 됐죠. 작년 5월 5일 날은 30만 원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아들 주식이 1,000억 받았는데 400억대로 떨어졌어요. 400억대로. 예. 근데 그 지난주 지난주 4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주식이 지금 다시 회복돼가지고 48만 원. 지금 한 700억 돼요. 이 아들이 한 700억 된다고. 올해 아마 5월달에 그 주의 기준으로 이 아들 재산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주주총회 하죠. 2월 3월에 여러분. 이 아들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으로 3억 내지 5억씩 받아가요. 용돈으로. 설에 그 만 원씩 준 거 말고 아들한테 그 만 원씩 주면 아들이 요새 우리 조카들도 그럽디다. 10,000원 20,000원씩 줬더니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는 바로 밑에 바로 친조카는 저한테 오더니 큰아빠는 5만 원짜리 못 봤어요 그러더라고. 못 봤다. 5만 원짜리 못 본 지 오래됐다. 정리해서 다 내주고요. 이거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주식 부자입니다. 여러 가지 나오고 지금 나중에 혹시 다시 태어날 일이 있거든. 이번에 설에 갔던 그 집으로 태어나시면 안 돼 이제. 에? 예, 그 설에 같이 갔던 그 집하고 그 집 사람도 만나면 안 돼. 이런 집에 태어나셔야 돼. 에? 다시 태어날 일이 있거든. 예. 이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다 넘겨놓고 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 뭐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이게 천문학적으로 갑니다. 지금 그죠? 에? 이성엽이 저거는요 야구해가지고 돈 번 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이성엽이 일본 가서 8년 뛰고 국내에 와서 뭐 10억씩 15억씩 받죠 연봉. 저 돈도 안 해요 여러분.
추신수는 7년에 1200억 받아버렸거든요. 추신수 아시죠? 미국 간에 7년에 1200 받았더니 그 연봉을. 물론 그것도 다 뭐 에이전트 떼가고 하는데 한 1000억 남죠 지손에. 이성임이 저거는 돈도 아니야. 예. 미국 가면 여러분, 미국 가면 1000억씩 받는다는 게 연봉을 7년간 총액을.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 미성년자 이름으로 등기되고, 좀 이따가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고 태어나면서 이제 재산 갖고 나오는 아가 나와요. 자, 밑에 2번은 법인, 좌측이고 표 보십시오. 법인 국가나 지자체인데,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도 공법인이에요. 우리 대구, 여기 보세요. 대구광역시 동구, 여기까지가 지자체죠. 여기까지.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청, 우리 동구청 땅, 동구청 건물은 대구광역시 동구라는 이름으로 등기돼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게 이제 단체인데, 단체. 거기 보면 법인으로 등기 안 돼 있는 단체 있죠. 이 단체가 이제 나옵니다. 밑에 4번에. 이거는 자연불악인 동리의 비법인 사단으로 이렇게 했지만 시험에는 마을에 가면요, 시골에 마을 땅이 있는데요. 이 마을 땅은 주민단체를 구성하고 그 마을에 주민단체 이름으로 등기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타에, 여기 단체 중에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종중이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종중. 나중에 이거 나옵니다. 종중은, 종중재산은 종중의 이름으로 무슨 김씨, 무슨 파, 요 이름으로 등기되고요. 그 외에도 여기 적어진 쭉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수리계, 어촌계, 이게 무슨 계 조직입니다. 이런 계 조직의 이름으로도 등기되고, 서원 있죠. 서원. 무슨 서원, 그 서원 땅 건물은 서원 이름으로, BSP 항공사 협회는 그 협회 이름으로 등기되고요. 주택조합은 또 주택조합 이름으로 되고, 미험에 인가가 취소돼도요, 아직 주택조합이 단체로서 설립되어 있으면 그 조합 이름으로 등기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이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등기되고요. 대학교 기성회라든가 또는 동창회도 있죠. 여러분, 동창회. 그 대학교 아니면 대학교뿐만 아닙니다. 큰 학교들은요 동창회가 크잖아요. 그 동창회가 뭐 부동산 건물을 갖게 되면 그 동창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측에 이제 등기 안 되는 게 요 이름으로 태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죠. 태아, 민법상 조합, 학교, 읍면동리, 기타에 이제 요 나오는데, 요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됩니다. 자, 설명 들으시면,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니까 태아의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단 이 태아가 이제 여러분 부동산 갖고 태어나요. 이제 야는 아예 태어나기 전에 부동산 지금 갖고 나와요. 좀 이따가. 네. 자, 야는 태어난 아이고, 야는 이제 태어날 때 야보다 더한 아이가 나와요. 야가 나와요. 이제 살아서 등기하려면 여러분 태아는 살아서 뭐 해야 됩니다? 출생. 출생하면 출생하는 순간에, 태어나는 순간에 뭐가 됩니다? 자연이 이제 등기가 되고 태어나야 되고. 민법상 조합이 있죠. 꼭 이거 뭐 민법에 이건 안 배우는데 우리 등기에서는 이 말이 나와요. 민법상 조합은 여러분 동업 계약이에요. 2인 이상이, 여러분 아시죠? 동업, 두 사람 이상이 동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죠. 동업 계약. 그게 조합이에요. 민법상. 아까 주택조합 이런 게 아니고 꼭 이거 써줍니다. 여러분, 민법상 조합이라고. 근데 이거는 동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이런 부동산을, 토지 건물을 동업자들끼리 샀죠. 그러면 등기는 합유 등기해야 됩니다. 합유로. 합유라는 게 민법에 우리도 이거 했죠. 공유, 공동 소유 중에 여러분 공유 합유 있죠. 그 합유로 등기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무슨 학교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자, 국립대학, 국립학교 있죠. 국립경북대학. 국립경북대학교는 경북대학교 땅하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국립이라니까. 사립 나오셨나? 국립 경북대학교 땅 건물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 거라고. 그게 국가 명의로 등기하는 거고요. 공립학교 있죠. 서울시립대학. 서울시립대학은 누가 설립한 거예요? 서울시가 설립한 거니까 그 서울시 거예요. 그 땅 건물은. 사립학교는 여러분 학교 법인이 있어요. 법인. 학교 법인 이름이 있어요. 사립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그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재단 법인, 무슨 학원 그 이름이 있어요. 학원 이름이. 이 법인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요.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면요 법인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법인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학교를 설립해요. 그리고 왜 사학재단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여러 개 가진 재단이 법인 있죠. 이런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읍면동리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읍면동리는. 그래서 읍면동리의 이름으로 안 되고, 아까 우리 시골의 동리에 가보면 마을 땅을 주민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건 되지만 여기 율하동 있죠. 동구, 율하동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대한민국 제향경우회 이름으로는 되는데요. 지부 있죠. 우리 대구. 이게 이제 제향경우회라는 협회. 이게 협회입니다. 협회. 대구 지부. 이런 지부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지부 지회. 이런 이름으로는. 서울특별시는 되는데, 서울특별시가 지자체니까 여러분.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라는 요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서울시 이름으로 해야 되고, 임대주택조합 있죠. 거기 여러분 임대 아시죠? 임대주택조합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거니까 이 이름으로는 안 된다 했어요. 실무에서 나온 겁니다. 딱 양분해서 여러분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보세요. 205페이지 앞으로 가서. 이거 제일 기본적이고도 좀 쉽다면 또 쉬운 건데 자주 나옵니다. 이런 지문이. 등기 당사자 능력 나오면요 이겁니다. 이 내용 보면 이겁니다. 이 이름으로 지금 이 명의로, 여기는 명의로 그럽니다. 명의로. 이 명의로 등기되느냐. 옳은 거 1번 태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는 대리인이 등기 신청한다 그래요. 태아의 이름으로, 태아 명의로는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된다. X. 2번 민법성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조합의 이름으로 등기한다, 신청한다. X. 민법상 조합 안 됩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이라고 해요. 이거를 공법인은 공법인의 명의로, 자신의 명의로 직접 등기됩니다. 그건 없다 해서 틀린 거고,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한다. X입니다.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이름으로는. 자, 이제 답은 5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이게 아까 단체. 무슨 종중 이런 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사단 이름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가서 등기를 합니다. 이게 옳은 답입니다. 자, 아시죠? 앞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 등기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딱 양분해서 알아두시는데, 태아가, 요거는 보충 설명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왜 문제됐는지만 설명만 들으세요. 이게 법입니다. 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법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가 민법에 여러분, 태아도 혹시 이런 사건들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태아로 있는 중에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그죠? 태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유복자죠.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럼 태아도 민법에 상속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이 상속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요 한두 개 뒤에 나오는 게 나와요.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가 있고요. 태아의 모. 근데 그 모가 본래 법정 배우자인 처면 그럼 좀 나은데 이게 또 첩의 뱃속에 있었어요. 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가 몇 명 있어요. 아들 딸이 저 사람 처 있고요. 처자가 한 너댓 명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첩이 있는데 처도 있고 처자가 있고 재산도 많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지금 죽게 됐습니다. 갑자기 병을 얻어서 뭐 암이나 죽기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처한테 첩이 있고 첩이 지금 태아를 임신하고 있다고 처한테 이제 말을 했죠. 처자들한테 돌봐주라고 저거를 저 사람들 돌봐줘야죠, 그죠? 그래도 자기 그니까 에? 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뭐 나를 쳐다보세요. 제가 뭐 일용직이 뭐 첩을 거느릴 수 있어요? 있던 첩도 지금 가게 생겼는데. 나중에 다 해요. 다음 달에 3월 달에 여러분 수업 빠지시면 안 돼. 홍상수 첩하고 살고 있죠. 처가 지금 이혼 안 해주고 있잖아요. SK 최태원 회장 누구하고 살고 있어요? 첩하고. 처가 지금 이혼 안 해줘요. 그럼 다음 달에 할 거예요. 이거는 3월 달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처가 처를 만나러 가죠. 법에는 처가 첩을 만나러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첩이 처를 만나러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죽을 줄 모르고. 그건 아침 드라마에 가끔 나와요. 이래야 드라마가 된다면서요, 요새. 근데 처가 첩을 만나러 가죠. 가서 아파트를 한 채 주고, 여러분, 이 처가 이제 각서를 받아요. 자, 첩계약은 무효죠. 여러분, 첩계약만 무효지. 보세요. 저도 판례 다 했지만 첩계약만 무효지. 첩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보호 안 되는 사람은 누구다? 처입니다. 처가 보호 안 돼요. 처는 이혼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SK 최태원 회장하고 홍상수 처는 이혼 안 해줘요. 지금 이혼 안 해주고 있어요. 법정에 안 나오고. 처는 이혼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처가 떠나야 첩이 처되는 거예요. 첩이 처되려면 이거 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혼 소송을 두 사람 다 홍상수 감독, SK 최태원 회장 둘 다 이혼 소송 내놓은 거 아니에요. 첩을 뭐 만들라고? 처 만들라고 여러분. 처 맞아야 돼? 됐고. 자, 첩계약은 활기를 띠네. 저런 거 할 때는 활기를 안 띠고. 여러분, 첩계약은 무효지만 이 아파트를 준 거는요. 아파트를 준 거는 살아라고. 이 사람이 줬던 남편이 이 첩에 참 이 사람이 줬던 처가 줬던 생활비, 이 아가 태어나면 살아야 되니까 저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를 준 거는 유효 무효. 생활비나 양육비 이런 쪽으로 준 거는 유효 아닙니까 여러분? 첩계약만 무효지. 이거 준 거는 유효예요. 저 아파트 비싼 거 하나 줬어요. 각서를 봤는데요. 저 아이가 태어나도 친생자 관계 확인을 안 받겠다는 거죠. 포기. 상속 포기.
각서를 처가 첩한테 받아요. 이 포기 각서를 받으려면, 그죠? 동시이행 관계로 뭐를 줘야 된다? 아파트. 아파트한테 주고 이 각서를 받았어요. 친생자 관계 확인 안 받겠다 상속 포기하는 각서를. 그리고 2달 있다가 요 사건이 있고, 2달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생. 이거 먼저 죽고 출생했어요. 그러면 출생하자마자 철을 상대로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이 아이의 법정 대리인이 첩이죠.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 및 상속 청구 소송을 낸 거죠. 아버지가 죽어도 친생자 관계 확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여기 있는 아들, 자식, 아들, 딸, 처 말고 이 사람들의 머리카락하고 야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돼요. 딱 2개만. 그러면 확인돼요. 응? 확인돼? 응? 애들 그 머리카락 자주 그 뽑아가지고 조사해봐야 돼. 그 다음 달에 나와요. 그 애가 옆집 아저씨 닮아가거나 그런 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소송을 냈어요. 그랬더니 처가 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거죠. 이걸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냈는데, 민법에서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뭐예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각서 써준 거 무효. 오호, 그건 하나 알고 가세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써준 각서는 뭐라고? 무효입니다. 왜 무효죠? 그게 누구나 이혼의 자유가 있다. 이혼의 자유를 구속할 수는 없다. 적으세요. 결혼에 실패해도 이혼에 성공해야 한다. 오늘 적어가세요. 재판부 이야기가, 여러분, 법원의 이야기가 누구나 이혼할 자유가 있는데 그걸 각서를 써가지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구속하는 거는 그건 무효입니다. 친생자 관계 포기 각서와 상속 포기 각서는 무효입니다. 법원에서 무효입니다. 이 각서 제출했더니 처가 이 각서를 제출했더니 법원에서 보고 이건 뭐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친생자 관계 확인 받았죠. 근데 이 친생자 관계를 포기하는 거는 자기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아버지 자식 부자 간의 친생자 관계를, 여러분 우리말로 아버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뭐 호적에서 판다느니, 그죠? 또 아들이 그러잖아요.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다. 그건 여러분 법적으로 그건 영원히 있죠. 부자 모자 관계는 영원히 법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혼외자로 태어났지만 친생자 관계 포기하는 거는 무효입니다. 상속,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상속 개시 전이죠. 지금 사망하기 전에, 사망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거는 무효예요. 상속 포기는 사망하기 전에 못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 포기는 사망 후에 법원에 가서, 이거 법원, 우리 효목동 법원 가서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막 형제 자매들 싸우다가 나는 포기한다, 포기하려는, 그건 포기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포기서를 내야 돼요. 그럼 자, 사망하기 전에, 상속 개시 전에 포기하는 거는 뭐다? 무효. 이 각서가 무효예요. 그래서 친생자 관계 확인 받고요, 상속을 받았는데요, 저 아이가 상속 받아간 게 전체 재산에 요 아이가 상속 받아야 될 부분이 액수로 산정했어요. 법원에서 이 사람의 전 재산을 그 부동산, 건물, 땅, 뭐 기업했어요. 중소기업, 기업한 전체 재산을
그 확인해 가지고 이 아이가 받아가야 될 재산이 240억이었습니다. 첩의 뱃속에 240억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뱃속에는 피우러 갑시다. 좀 이따가 5분 후에 여러분 뱃속에는 뭐가 들었냐 이 말이에요. 좀 이따 비우러 갑시다. 240억을 받아갔는데 요 각서 무효라는 거 하나 아시고, 요 각서 무효고요. 이 안에 240억 안에 이런 건물이 있고 부동산이 있었다면 이 부동산을 태아가 상속받았더라도 태아의 이름으로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빨리 살아서 뭐 해야 됩니다? 출생. 이 소송 있죠 이거. 이 소송 태어나기 전에는 소송 제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하나 변호사 이놈이 또 30% 묻기로 했거든요. 이거 받아주면요, 이 소송 이겨주고 받아주면 30% 묻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72억까지 갔습니다. 240억 중에. 요거 요즘 민법 시험에 나오죠. 이건 민사예요 형사예요? 이 사건 민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성소대가로 저렇게 과다하게 72억을 받아가기로 하는 거는 이건 뭐다? 무효고. 형사재판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거 서줍니다. 민법시험에 형사재판에서 또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내가 당신 풀어주겠다, 석방 집행유예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70억 내놔라.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70억 내놔라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면 이건 뭐다? 무효입니다. 민법시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최근 판례예요. 민사는 액수가 여러분 땅이고 집이고 그 민사사건의 소송물 가액이 저렇게 이 사람 재산이 얼마냐면요 1000억이 넘어요. 이 사람도 얼마 받아갔습니까? 이것도 저하고 똑같이 240억. 1000은 이 직계 비속 자녀들보다 5화를 더 받아가요. 5화를 240억에 50%를 더 받아가요. 360억. 처가 상속 받아간 분은 360억. 다른 자녀들하고 저 아이는 240억. 이 사람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자,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성소 대가로 30% 받아가기로 하는 거는 유효지만 형사에서는 저렇게 내가 당신 풀어줄 테니까 50억 내놔라 있었습니다. 이 앞전에 그 나중에 할 거예요. 네이처 리퍼블릭 그 대표가 한국 대표가 아시죠? 화장품 여자분들 그 도박 해외 원정 도박하고 걸려가지고 징역 5년 받고 그 50억 줄 테니까 변호사한테 50억 줄 테니까 나 풀어달라고 계약한 거 그건 뭐다? 무효입니다. 알죠? 요거 민법 시험에 나와. 요거하고 요거 민법 시험에 나오고 우리는 요 태아 딱 한마디 태아의 이름으로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빨리 낳아야 됩니다. 저런 아는 앞으로 저런 아를 낳아야지. 집에 있는 가들은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207페이지 여러분 당사자 신청 여기부터 해가지고 책보다는 요거 있죠. 지금 방금 쉬는 시간에 드렸던 요 신청서 요거 있죠. 요거 중심으로 또 설명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자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